자, 유형 13번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나와 있는 데부터 봅시다. 빨리 책을 피시오. 자,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공간에다가 먼저 한번 설명을 해줄까. 이게 우리가 요 말을 100%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용어 자체가 조금 어려운 설명이라서 약간 이거는 한 번은 설명을 해주는데 나중에는 이 뒤에서 문제 풀 때는 그냥 단순히 외워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편합니다. 자,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네들의 각각의 x, y P이면 Q이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이거 하나를 각각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조건에서 앞의 조건이 뒤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의 모양이 되는가 뭐 이런 걸 설명하는 건데 요거 자체를 이해하는 게 되게 어려워.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x는 4의 배수이면 x는 2의 배수이다, 뭐 짝수이다 이렇게 할까? 일단 이렇게 된 명제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4의 배수면 2의 배수이다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인가요? 그쵸? 4의 배수는 4, 8, 12 뭐 이렇게 가는 애들이고 여기는 2, 4, 6, 8 이렇게 되는 애들이니까 우리는 이 명제가 화환관계가 이렇게 되니까 이 명제가 참인 걸 알고 있어. 그죠? 이렇게 참이 될 때 이 조건 P와 Q에 대한 관계를 밝히는 거야. 앞의 조건을 우리가 P라고 하고 뒤의 조건을 Q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데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꾸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 Q는 P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되기 위한 이런 말도 우리는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게 이제 말로 설명하면 x가 짝수라고 하는 거는요. x가 4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4의 배수려면 반드시 일단 짝수는 돼야 되겠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4의 배수가 되려면 일단은 짝수가 돼야 되니까 짝수라고 하는 조건 자체가 이 4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Q는 P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거꾸로 4의 배수는 짝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거꾸로는 충분하다라는 거는 잘 안 느껴질 거야. 그러니까 짝수는 4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4의 배수란 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짝수가 일단은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짝수가 돼야 된다는 짝수가 되기 위해서 4의 배수라는 게 충분 조건이다 이런 말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완벽히 선생님은 이게 완벽히 번역을 못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P가 참인 것만으로 이 4의 배수가 참인 것만으로 Q가 참이 되기 위해서 충분하다 뭐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 말로 이해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필요 조건은 우리한테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충분 조건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P가 Q이다가 참이 되기 위해서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기 위해서 라고 한다면 이게 참이 됐다면 P는 Q이기 위한 그냥 우리는 외워두시는 게 조금 더 편해요. P가 Q한테 이렇게 화살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 되냐면 충분 조건이 돼요. Q는 P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받으면 필요하다, 화살을 주면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 그 다음에 요새 교과서에서도 이거 나오나? 아니 교과서 잠깐만요. 이 표현이 요새 없어진 것 같아서 그쵸, 없어졌죠. 예전에는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줄 두 개를 그어서 표현을 했었어요.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아서 이런 표현은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어쨌든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P는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고요. Q는 P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된대요. 근데 어떤 집합 애들끼리는요, 이런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것도 참이 되고 오는 것도 참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때는 집합 P랑 Q가 어떤 모양이 될 때일까요? 우리 지난번에 숙제에서 문제 풀 때도 봤는데, 가는 게 참이 되려면은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P가 Q에 포함돼야 되고, P 거꾸로 이렇게 Q이면 P가 참이 되려면 P가 Q를 포함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면 P이면 Q이다도 참이 되고 Q이면 P이다도 참이 되는데, 그럼 이런 포함 관계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이때는 P랑 Q가 같은 집합일 때, 그래서 둘을 만족시키는 진리 집합이 똑같은 집합이 될 때는요, P이면 Q이다도 참이 되고 Q이면 P이다도 참이 돼요. 이럴 때는 둘 다 P이면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불러주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준대요. 마찬가지 Q도 P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얘는 단순히 그냥 용어를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쉽습니다. 밑에 있는 45번 문제를 직접 보면 두 조건 PQ에 대해서 다음 중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래요. P가 Q이기 위해서 충분 조건이면 화살을 주면 되는 거고 받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요 위에 것만 만족시켜 줘야 되니까 집합 PQ 사이에는 이렇게 되는 애들이 성립을 해야 되겠죠. P가 Q에 포함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어디만 찾으면 되냐면, P이면 Q이다, 이렇게 가는 게 참이 되거나 집합끼리 포함 관계가 이렇게 나타나거나 이런 애들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여기서 이런 게 이제 좀 어려워. 자, 첫 번째 조건 P는 X 곱하기 Y가 0이래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X가 0 또는 Y가 0 이렇게 해석을 하죠. 두 번째,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이다 그러면은 X도 0, Y도 0이 돼야 되죠. 둘 중에 어떤 게 더 많은 범위를 가지고 있는 거야? Q는 지금 X랑 Y가 둘 다 0이 돼야 되고, 그죠? P는 둘 중에 하나만 0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집합의 포함 관계를 생각했을 때 얘가 더 많은 애들을 가지고 있겠죠. X0, Y1 이런 애들도 다 될 수 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양은 아니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1번은 틀린 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P는 X가 Y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고요. Q는 Z분의 X가 Z분의 Y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Z가 양수일 때는 X가 Y보다 크지만 Z가 음수가 될 때는 X가 Y보다 작죠?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건 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참이 될 수 없는 애들. Z가 음수면 얘네들은 되지 않으니까, 이런 애들은 그래서 진리 집합을 따지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발레를 직접 우리가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 Z가 0보다 작다면 X가 Y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가는 건 참이 아니다 라고 하면 되고요. 3번, X제곱은 1이다. 이런 애들은 진리 집합을 찾아주는 게 좋죠. X는 풀마일 나올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집합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죠. 그럼 이렇게 가는 거 참이 아닌 거 확인할 수 있죠. 3번도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네요. 그 다음 4번, P, X는 정수, 그 다음에 Q는 유리수래요. 유리수는 정수를 포함하고 있죠. 맞나요? 유리수 안에는 정수도 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되는 거 우리 예전에 중학교 때 배웠었죠. 그래서 집합 포함 관계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우리가 원하는 P가 Q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애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포함 관계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렵다? 근데 화살 가는 방향만 생각하면 돼요. 충분하니까 화살을 준다, 필요하면 화살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다음에도 역시나 그걸 이용하는 건데요. 세조건 PQR에 대해서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P가 필요 조건이었으니까 P가 화살을 R한테 받는 게 참이 될 거예요.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그럼 Q는 R한테 화살을 주면 충분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앞에서 배웠던 3단 논법에 의하면 R은 P한테 화살을 주고 있으니까 요런 관계가 PQR끼리는 이렇게 된 관계가 성립을 하겠죠. 그럼 Q는 R한테 화살을 주고 R은 P한테 화살을 주니까 여기서 또 성립할 수 있는 게 Q는 P한테 화살을 주는 것도 참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얘네들의 대우도 다 될 수 있죠. 그럼 Q이면 R이다의 대우는 not R이면 not Q이다. 얘도 참이 될 거고요. R은 P이다의 대우는 not P이면 not R이다도 참이 될 거고, 그 다음에 Q는 P이다의 대우인 not P이면 not Q이다. 이렇게 네 친구가 항상 세트로 참거짓을 같이 하는 애들로 나온다고. 3단 논법이 성립하게 되면. 그럼 이게 아닌 모양을 찾으면 되는 거죠. Q이면 R이다는 문제 원래 나와 있었고, R이면 P이다도 우리 문제로 구한 거고, not P이면 not R이다도 있고, not Q이면 not R이다. 이 친구만 없는 친구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필요 충분 조건 이런 애들을 집합을 통해서 또 보는 거예요. 세 조건 PQR에 대해서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P가 R한테 화살을 줬을 겁니다. 그 다음에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R도 Q한테 화살을 주니까 이번에도 3단 논법이 성립하겠네. 집합 PQR 사이에는 그럼 P, R, Q 이 사이는 이렇게 되는 포함관계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얘네를 그냥 그림을 그려보면 되죠. Q가 가장 큰 원을 자리 잡고 여기를 Q, 그 안에 R, 그 안에 P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맞는 애들 찾아주면 되겠네. 첫 번째 PQR 3개의 교집합이래요. PQR 3개의 교집합은 R이 아니라 P가 나와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은 틀린다. 그 다음에 R은 Q-P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나왔네. Q-P를 한번 색칠로 해볼까? 이렇게 들어가는 게 Q-P겠죠? R이 Q-P에 포함될 수 있나요? 그러면은 요 부분 때문에 안 되겠네. 그럼 그쵸? 그래서 두 번째도 틀린다. 뒤로 돌릴까? 마지막이 아니라 세 번째 보면은 P랑 Q의 교집합이래요. P랑 Q의 교집합은 누가 돼야 돼요? P가 돼야 되겠죠? P랑 Q의 교집합은 P가 되는데 P에서 P 빼기 R이래. P-R은 P만 갖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 그죠? 지금 여기서 P만 갖고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공집합. 그래서 3번이 맞는 답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유형 16번. 자, 여기도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니까 P에서 Q로 가는 게 참인지 아닌지만 보면 되는 거야.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냐? 라고 물어본 거죠.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려면 그러면은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면 되고, 그럼 얘네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는 이렇게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된 조건을 우리가 풀어주면 되는 거고, 먼저 P부터 풀어줄 거야. 절대값이 있네. 조건 P를 우리가 풀어주기 위해서 이 절대값을 없애주면 x-k는 3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요. x는 그럼 k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고 k-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P의 범위로 나오게 될 거고, Q의 범위도 요 부등식 풀어주시면 되죠. Q도 풀어주면 x-8이 10-2x 이렇게 되니까 넘어가면 3x가 되고 넘어가면 18. 그럼 x는 누구보다 작다? 6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수직선으로 넘어가 봅시다. 집합 Q는 6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된 모양이 될 거야. 그 다음 P는 보면은 여기서
k-3보다 크거나 같고 k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무조건 이런 모양이 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이 친구를 여기서 이동하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움직여 보는 거죠. 근데 P가 어디에 포함돼야 된다? Q에 포함돼야 된대. 지금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은 P가 Q에 포함이 안 되죠? 당연히 포함이 되려면 요쯤에 위치해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은 K 플러스 3이란 친구가 6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같아도 되나요, 준호야? 같으면 P가 Q에 포함되지 않겠죠? 같으면 안 되니까 딱 요 부등식 하나만 성립하면 되는 거죠. K의 값은 3보다 작다. 이런 풀이로만 나오면 끝입니다. 유형 17번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앞에 있는 집합의 연산까지 또 끌고 온 건데, 전체 집합 위에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이런 친구가 A 교집합 B가 돼야 된대요. 일단 요 앞부분만 먼저 한번 밑에 쪽에서 풀어보죠. 그러면 앞에는 A 합집합 B 이렇게 나와 있고요. 빼기니까 우리는 요거를 교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 다음 뒤에도 또 A 빼기 B가 있으니까 얘를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까지 바꾸는 기본적인 연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교집합이고 여기 있는 여집합을 다 뿌려주는 드모르간 아저씨 기억나시죠? 그렇게 뿌려주면 여기는 A 여집합, 그 다음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었고요. B의 여집합이 여집합이니까 B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얘네를 볼 때 이렇게 된 공통 부분이 보이셔야 돼요. 이렇게 된 공통 부분으로 얘네를 묶어주는 분배 법칙을 한다고 생각하면 합집합 B 나오고 앞에 거는 A 교집합 A 여집합 이렇게 남은 거죠. A랑 내 반대 교집합은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은 공집합이랑 B의 합집합이니까 B 이렇게까지 나온 게 우리가 좌변을 풀어준 거예요. 자, 근데 걔네들이 누구랑 같아야 된다고 그랬냐면 A 교집합 B랑 같아야 된대요. 그러면은 B 이꼴 A 교집합 B가 되는 거니까 A랑 B의 교집합이 B가 된다는 건 누가 누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 A가 B를 포함하고 있다는 모양이 되겠죠? A 안에 B가 쏙 들어갈 때에만 이런 모양이 나오겠지. 그래서 아하, A가 B를 포함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문제 다 푼 거고요. 근데 마지막에 이거를 성립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뭐예요? 그렇게 나왔어. 얘를 성립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 아까 필요 충분 조건은 그냥 두 조건이 어떨 때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같을 때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딱 이 조건을 찾아주시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7시 반에 정수기가 사라진대요. 물 먹고 싶은 사람은 그 전에 물을 빨리 먹으시랍니다. 우리 좀 이따가 아니라 이번 주 아마 금요일로 예정되는데 이사 가는 거 알고 있죠? 저쪽 옆 건물로. 그래서 조금씩 짐을 옮기고 있나 봐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유형 18번. 유형 18번 보면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넘어갔어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런 애들이 넘어가고 이제 명제 증명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명제 증명 중에서 지난번에도 우리 몇 문제 비슷한 문제를 보긴 했지만 원래 명제랑 그 명제의 대우는 참과 거짓을 항상 같이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명제를 직접적으로 참이됨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리는 그 명제에 누구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냐면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요. 대우 기억나시죠? 가정과 결론 부분 바꾸고 부정하는 거, 이게 대우였는데, 그래서 지금 보는 이런 명제들, 이제 우리는 명제의 증명을 보게 될 건데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명제들을 볼 겁니다. 자, 다음은 자연수 n에 대해서 명제 n 제곱이 짝수이면 여기가 이제 가정 부분이 되는 거고, n도 짝수이다, 여기가 결론 부분이 되는 거잖아. 이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이래요. 그리고 이 증명하는 과정을 엄청 잘 보셔야 돼요. 자,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한다고 그랬으니까 먼저 대우를 생각해야 되죠. 대우는 가정, 결론 자리가 바뀌고 부정을 하는 거니까 짝수의 부정은 뭐가 되겠어? 홀수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n이 홀수이면 이렇게 들어갈 거고 n제곱도 홀수이다, 이렇게 돼서 맨 처음 나오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다음이 매우 중요해요. 홀수라고 해서 n을 뭐라고 잡아놨냐면 2k-1이라고 잡아놨어요. 2k-1 이런 거 우리 예전에 많이 본 적 있죠? 2k 이러면 무슨 수를 의미하고요? 짝수 의미하고요. 2k 플러스 1이나 또는 2k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쓰는데 이 두 가지는 홀수를 의미하죠. 이런 원리에 의해서 3k는 누가 되고요? 3의 배수가 되고요. 3k 플러스 1, 이걸 우리가 검산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숫자를 우리가 예를 들어 32를 3으로 나눴대. 그러면 몫이 10이고 나머지가 2 이렇게 되면 초등학교 때 우리가 이거를 3 곱하기 10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 놨었잖아. 그죠? 그래서 3으로 나눴을 때 2가 남는 애들은요, 요 숫자는 다 바뀔 수 있는데 앞에 3이랑 뒤에 2는 안 바뀐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3k 플러스 1이 되기도 하고요, 이거를 1이 남는다는 걸 거꾸로 2가 모자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3k 마이너스 2 이렇게 쓰기도 해요. 여기는 그럼 1이 남는 애들인 거죠. 자연수 중에서 마찬가지로 3k 플러스 2 하면 2가 남는 애들인데 2가 남는다는 걸 거꾸로 1이 모자란다고도 생각해서 2가 남는 애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방법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왜 근데 2k 여기까지 추가로 할까? 왜 2k 플러스 1, 2k 마이너스 1 이렇게 둘 다 표현을 할까요? 보통 이럴 때 자연수를 전부 다 표현하려면 여기서 k는 무슨 수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0 이상의 정수 이렇게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k가 0이 돼서 최초의 홀수인 1부터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야. 근데 2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은 0 이상, 이때 k는요 그냥 뭐라고 써도 되냐면 자연수 이렇게 해도 돼요. 가장 작은 자연수인 1 넣으면 여기가 딱 1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 증명을 할 때는 요 뒤쪽 친구들을 조금 더 많이 쓰기도 해요. 이해되나요? 예지야, 4k 플러스 2랑 똑같은 거 뭘까요? 그럼 얘랑 똑같이 표현하면 4k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2가 남는 4로 나눴을 때 2가 남는다는 거 거꾸로 2가 모자라다는 거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바꾸는 표현 이해되시면 앞으로 증명에서는 보통 이런 애들을 조금 더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걸 사용해도 좋아. 근데 대신에 앞에 거 사용할 때는 k는 0 이상의 정수 이런 표현을 써야 되고요. 뒤에 것도 사용할 때 k는 자연수 이런 식으로 꼭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담비야 n을 2k-1이라고 했대요. 그러면은 n 제곱은 뭐가 돼야 돼요? 2k-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걸 그냥 쭉 전개하는 거예요. 2k-1의 제곱을 그럼 전개하면은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요. 그지? 얘가 이제 우리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저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을 누구로 나눠준 나머지를 구할까요? 2로 나누는 나머지를 구해야죠. 그래야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 수 있을 테니까. 이 식을 그럼 우리가 2로 나눈다 생각하면 2로 묶는 거랑 똑같으니까 2로 묶어주면은 요 1은 안 묶일 테니까 나머지 묶이면 2 곱하기 2k 제곱 마이너스 2k 여기까지 묶였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짝수인지 홀수인지가 궁금하니까 우리가 이 식을 다시 2로 묶어낸 거야. 그랬더니 플러스 1이 남았죠? 그러면은 n이 지금 2k-1 우리가 홀수라고 가정을 해놨더니 n 제곱도 무조건 플러스 1이 묶이니까 플러스 1은 2에 안 묶이니까 얘도 무조건 무슨 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홀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맞나요? 이때 뭐 다라고 하는 건 뭐가 된 거냐면 2k 제곱 마이너스 2k 이렇게 된 거죠. k가 자연수였으니까 여기는 아무리 작은 자연수를 넣어도 0 또는 자연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0 또는 자연수이므로 이렇게 나와서 자연수로 나누어 떨어졌다는 거고 1 남았다는 거죠. 만은 어디 있죠? 마지막 요 1을 얘기하나 보다. 1은 홀수이다. 따라서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도 참이다. 아, 마가 아니라 1이 아니라 n 제곱을 얘기한 거구나. n이 홀수면 n 제곱도 홀수이다. 요거를 증명하는 과정이란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뒤에 거 비슷한 문제 한번 또 풀어볼까? (64번도) 대우를 이용한 증명 이렇게 하는 건데요. 여기도 한번 봅시다. 64번 명제 AB가 무리수이면 AB 중 적어도 하나는 무리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친구의 대우는 그럼 적어도 하나는 무리수이다의 반대는 뭘까요? 둘 다 무리수가 아니다겠죠. 그래서 AB 둘 다 무리수가 아니면 이렇게 어차피 AB가 실수란 조건이 있죠. 무리수가 아니면 이렇게 하지 말고요. 좀 이쁘게 표현 갑시다. 그냥 AB 둘 다 유리수 이렇게 할게요. 유리수라면 AB는 얘네들의 대우는 AB가 무리수니까 AB는 무슨 수이다? 유리수이다. 이렇게 나오면 조금 더 깔끔하게 쓸 수 있는 대우가 되겠죠. AB가 둘 다 유리수면 A 곱하기 B는 유리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근데 너네 유리수 곱하기 유리수가 닫혀있다 이런 개념 안 배우잖아. 이거 왜 나왔지? 근데 AB가 둘 다 유리수면 A를 뭐라고 우리를 놓을 거냐면 너네 이걸로 쓰나? n분의 n B를 P분의 Q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을까요? 유리수 애들은 무슨 특징이 있었어요? 무리수랑 다르게 분수로 표현할 수 있었어. 정확히는 기하분수로 표현이 돼요. 분자, 분모가 모두 정수인. 그래서 얘를 분자, 분모 모두 정수 또는 M, N, P, Q는 전부 다 정수이다.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놓고요. 그럼 얘네를 곱한 거 A 곱하기 B는 M 곱하기 P분의 N 곱하기 Q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얘네도 우리가 정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M 곱하기 P도 정수고요. N 곱하기 Q도 정수,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니까 N 곱하기 P도 정수니까 우리가 정수분의 정수인 분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A, B도 유리수이다. 이렇게 밝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좀 어렵죠. 몇 번 문제를 좀 많이 풀어 보셔야 될 거예요. 유형이 몇 번까지 있더라? 아, 뒤에도 또 어려운 게 많아서. 자, 이번에 나오는 증명 방법은요, 규류법이라는 증명이래요. 지금부터 계속 증명 몇 개가 나올 거예요, 아마. 아니, 여기 끝인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규류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대우를 이용한 것과 약간 비슷하긴 한데요. 명제의 결론을 먼저 부정한 다음에, 답이 나오지 않으면, 아, 얘가 참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이용해서 원래 명제는 참이에요,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게 규류법이에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보는 게 되게 좋은데, 다음은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라고 나왔어.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는데, 아까처럼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결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면 루트 3이 유리수라고 가정하고 출발해요. 루트 3이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우리 좀 전에 유리수 애들은 이런 식으로 분수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잖아, 그죠? A, B는 그래서 정확히는 기하분수니까 여기서 무슨 표현이 나와야 되냐면 서로 소라는 표현이 나와야 돼요. 아, 좀 어렵다 너네. A, B는 서로 소인 자연수 이렇게 나와서 기하분수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이게 B분의 A가 기하분수라는 걸 표현했고요. 이 식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루트 3이 그래서 지금 B분의 A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양변을 제곱을 해요. 양변을 제곱해도 식의 값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양변을 제곱, 여기도 제곱 이렇게 하면은 3 이꼴 b제곱분의 a제곱 이렇게 나오고, 이 식을 a제곱으로 정리하면 a제곱은 3b제곱 이렇게 식이 나올 거예요.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식이에요. 그럼 우리 앞에서 봤던 것도 또 연결이 되는데, a제곱이 지금 3 곱하기 b제곱 이렇게 나왔죠. 그럼 a는 누구의 배수가 될 수 있어요? a제곱은 3의 배수가 될 수 있죠. a제곱이 3의 배수면 그 안에 있는 a도 당연히 누구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냐면 3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요것도 원래는 앞에서 증명을 좀 보긴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짝수일 때 a제곱이 n제곱이 짝수일 때 n도 짝수이다 그거 증명하는 거 봤잖아, 그죠? 그거랑 똑같은 증명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해요. a를 우리가 뭘로 놓을 수 있냐면 3k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대요. a가 3의 배수니까 3 곱하기 누군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기억의 식 대신에 여기 있는 a제곱 대신에 a에다가 3k를 대입해요. a에다가 3k를 대입하면 이 식은 9k제곱 이꼴 3b제곱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양변에 3을 나눴더니 b제곱도 3k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면 b제곱이 또 누구의 배수가 된 거냐면 3 곱하기 누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b제곱이 3의 배수가 된 거예요. 그럼 b도 누구의 배수가 되냐면 3의 배수가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a가 3의 배수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지금 b도 3의 배수라는 사실을 아는 거야. 근데 우리 맨 처음에 출발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A, B는 서로 소인 애들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아까 기하분수로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A랑 B는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서로 소가 돼야 되는데, 지금 루트 3을 유리수라고 가정하고 봤더니 A도 3의 배수, B도 3의 배수니까 A, B가 서로 소라고 했던, 루트 3이 유리수면 A, B가 반드시 서로 소가 돼야 되는데 그런 가정의 모순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밝혀질 수 있는 거래요. 이해되나요? 처음 보면 조금 어렵긴 한데, 이 규류법이란 건 그래서 결론을 부정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조금 이해 안 되면 다시 한번 싹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 다 풀어드릴게요.
이 너무 한 번에 나가기 어려운 내용인 것 같은데. 절대 부등식까지도 하나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절대 부등식까지도 갈게요. 그러니까 절대 부등식이 엄청 어렵다는 건 아닌데 지금 계속 어려운 내용들이 막 나오는 것 같아서 너네 머리가 한 번에 다 소화를 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절대부등식까지만 한번 해보죠. 자, 절대부등식이라고 나왔는데요. 절대부등식은요, 우리 누구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절대부등식 하면 부등호가 있다는 거잖아, 그죠? 부등호 말고 등호가 있을 때 항등식이랑 똑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등호가 있을 때 항등식은 뭐였어요? x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그죠? 미지수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등식 애들은 좀 쉬웠어. 좌변과 우변이 그냥 무조건 똑같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걸 이용한 또 다른 문제들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었지만 우리 공통수학 1에서 그 얘기 많이 했었죠.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뭐 이런 거 다 항등식 이용해서 문제 풀었었잖아요. 그죠? 절대 부등식은 그런 항등식의 부등호 버전이에요. 절대 부등식은 그래서 언제나 성립하는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항상 x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x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항등식에서 썼던 네 가지 표현 다 나와요. 실수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이런 애들 전부 다 절대 부등식의 똑같은 표현입니다. 항등식에서 쓰던 표현을 똑같이 쓴다는 거. 그래서 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뭐 라든지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라든지 이렇게 된 게 다 항등식 표현이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똑같은 애들이 나오게 된다. 이제 이런 애들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는데요. 절대 부등식은 요런 애들을 이용해서 증명을 한대요. 첫 번째, A가 B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를 증명하려면 A에서 B를 그냥 빼버려서 걔네들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증명 보면서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야. 그 다음에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수란 조건이 있으면 A랑 B가 둘 다 양수란 조건이 있으면 이런 식에다가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할 때 우리가 제곱을 이용해서 증명해도 되고요. 루트를 씌워서 증명을 해도 된대요. 어차피 양수란 조건만 존재한다면. 68번 잘 보세요. 다음은 A가 B보다 크고요. 얘네 둘 다 양수란 조건이 있는 거야. 근데 요 부등식들이 성립함을 증명하래요. 근데 얘네는 지금 루트가 있으니까 원래 지금 이게 라지 A, 이게 라지 B라고 하면 A가 B보다 큰지를 증명하려면 그냥 A에서 B를 빼는 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A에서 B를 뺐을 때 항상 0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면 A가 B보다 크다는 게 항상 증명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긴 루트가 있으니까 처음에 뭘 이용해서 가면 양변을 먼저 제곱을 해요. 이거를 제곱을 해서 뺄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빼지 않고 제곱을 해서 빼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은 앞에 거를 전개하면 앞에 거는 그냥 루트가 없어지면 A-B 나올 거고요. 뒤쪽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전체 제곱이니까 A-2 루트 AB 나올 거고 플러스 B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뒤를 빼면 A는 지워졌죠.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P 있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P 있으니까 마이너스 2B만 나왔으니까 지금 마이너스 2 루트 AB만 요 앞에 써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이 친구를 누구로 묶었냐면 2 루트 B라는 친구로 억지로 묶었대요. 앞에 남는 건 앞에 항에서 남는 건 루트 A가 남았고요. 뒤에 항에서 남는 건 루트 B가 남았죠. 맞나요? 근데 A, B 다 양수므로 루트 B도 0보다 클 거고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도 당연히 0보다 클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가 곱해져 있는데 루트 b도 0보다 크고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도 0보다 크다는 거야. 0보다 큰 두 친구를 곱했죠? 그런데도 0보다 크다는 거죠. 0보다 큰 두 친구를 곱했으니까 당연히 0보다 크다는 거고, 그래서 요 전체 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크고 원래 애들도 크다. 앞에 쪽 루트 a 마이너스 b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보다 크다, 이런 게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뒤쪽 이어나가겠습니다. 뭐야, 그랬으면 빨리 얘기를 했어야죠 아까.
자, 뒤쪽 진도를 좀 더 나가 봅시다. 이야. 자, 이번에도 부등식이 항상 성립함을 증명하는 방법인데요. 이번에도 보시면 이 왼쪽 친구가 오른쪽 친구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를 성립하래요. 근데 여기도 절대값이 있죠? 여기도 절대값이 있으니까 우리가 제곱을 이용해서 증명을 할 거야. 근데 왼쪽에는 절대값이 있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아는데 오른쪽에 있는 우변을 봤더니 그냥 두실수 AB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절대값 A랑 절대값 B 중에 누가 더 큰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냥 막 제곱을 해버릴 순 없어. 그래서 이 오른쪽 부분이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를 나눠서 증명을 할 거예요. 일단 양수라고 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0까지 포함해서 하면은 이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제곱을 할 거야. 그럼 이 절대값을 제곱하면은 이 절대값 애들을 제곱하면 이 절대값 없이 제곱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얘네들 제곱 어떻게 쓸 거냐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 절대값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어떻게 나올 거냐면 각 절대값 A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 이렇게 풀릴 텐데 절대값 A제곱도 A제곱이랑 똑같고 절대값 B제곱도 B제곱이랑 똑같을 거니까 앞에서 뒤에를 빼주면 여기 있는 A제곱은 지워지고요. B제곱도 지워져요. 그럼 남는 게 뭐가 남냐면 앞에선 마이너스 2AB가 남고 여기 빼기 두 개가 있으니까 남는 식이 마이너스 2AB 플러스 2 곱하기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가 되는데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그냥 A 곱하기 B의 전체 절대값 씌워도 상관없으니까 이런 모양으로 바뀔 수 있는 거야. 이 친구를 2로 묶어준다면 거꾸로 절대값 AB를 앞에 쓰고 빼기 AB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절대값 AB는요 그냥 AB보다 항상 어떨까요? 얘네가 부호가 같다면 A랑 B의 부호가 같다면 얘네들은 같은 애들이 될 거고요. AB 부호가 다르다면 절대값 AB는 양수 나오고 그냥 AB는 음수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항상 양수 쪽이 크겠죠. 부호가 다르다면 양수 쪽이 클 거고 부호가 같다면 두 개가 같을 거고. 그래서 절대값 AB 마이너스 그냥 AB는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 돼요. 부호가 같을 때는 같은 애들이 되고 부호가 다르다면 절대값 AB가 큰 애들이 되고 그러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 돼서 2 곱하기 절대값 AB 마이너스 그냥 AB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 되니까 지금 요 앞쪽에서 뒤쪽을 뺀 건데 그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 됐으니까 앞쪽 애들은 항상 뒤쪽 애들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얘네들이 크거나 같다가 증명이 되고요. 만약에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작다면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작다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음수가 되는 경우잖아. 그죠? 이건 더 간단해요. 음수가 됐다면 얘네들은 음수가 됐고요. 절대값 A-B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무조건 앞 친구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랑 얘네들이 항상 증명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아까 등호가 성립할 때는 여기서 등호가 성립할 때가 A, B가 어떤 부호일 때였어? 같은 부호일 때였죠. 그래서 등호는 A, B가 같은 부호일 때 그거를 설명하는데 0이 돼도 되니까 곱한 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두 개가 같은 부호라는 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겁니다. 이거 처음에 보면 복습할 때도 계속 어려울 거고요. 이거는 어려우면 선생님이 몇 번이고 문제 더 풀어줄 거고 더 천천히 자세하게 풀어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유형 22번에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라는 애가 나와요.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런 애가 나오는데요. 그냥 합쳐서 산술, 기하평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까지 무진장 많이 써먹는 애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애들이고요. 잘 보세요. 먼저 뭐냐면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클 때라고 하는 거고, 산술평균, 기하평균 자체가 우리 무슨 부등식이냐면 아까 앞에서 계속 봤던 절대부등식이에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입니다. 그래서 산술평균 B 나누기 2가 루트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요거를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앞에 있는 걸 산술평균이라고 불러요. 우리 국어, 영어, 수학 평균 내주세요. 그러면 더해서 반 나누잖아. 그죠? 그게 2분의 A 플러스 B인 거야.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그냥 반으로 나눈 걸 우리가 산술평균이라고 하고요. 앞쪽이 산술평균이에요. 뒤쪽이 무슨 평균이냐면 기하평균이에요. 뒤쪽 루트 AB가 기하평균인데요. 이건 도형에서의 평균을 의미하는 건데요. 우리는 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얘가 기하평균이다. 루트 AB를 그냥 기하평균이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하는 정도만 알아두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기하평균도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게 왜 기하평균인지를 자세하게 다루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몰라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첫 번째, 얘네들이 성립하는 걸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해줄 거예요. 근데 뒤쪽 보니까 루트가 있잖아. 그죠? 근데 A랑 B가 양수니까 당연히 A 플러스 B도 양수가 되죠? 그래서 앞에 있는 친구도 양수, 뒤에 있는 루트 AB도 당연히 양수니까 우리는 얘네를 어떻게 해서 증명을 할 거냐면 제곱을 해서 증명을 할 거예요. 그럼 앞에 거 제곱 2분의 A 플러스 B 제곱한 거에서 뒤쪽 루트 AB를 제곱한 거를 빼서 얘네들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여줄 거예요. 그럼 앞에 건 전개하면은 4분의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 됐고요. 뒤에 있는 거는 제곱했더니 ab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얘를 통분을 할 거야. 뒤쪽에 있는 ab를 통분하려면 4가 곱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 식은 전체 4로 통분을 해버리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에서 뒤쪽에 올라온 친구는 마이너스 4ab가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2ab, 4ab 계산이 되죠? 그럼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돼요. 그럼 얘네들은 2분의 a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묶여질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럼 얘네들은 실수의 제곱이니까 실수 제곱은 항상 0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앞에 있는 친구에서 뒤에 있는 친구를 뺐더니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친구가 뒤쪽에 있는 친구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한 가지 더 추가로 들어갈 게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증명하고 나서 마지막 등호는 언제 성립할까요? 얘네가 0이 된 때가 등호가 성립할 때 아니야. 그죠? 얘네가 0이 되려면은 2분의 a-b가 얼마가 돼야 될까? 얘가 0이 돼야 되겠죠? 2분의 a-b가 0이 된다는 건 a랑 b랑 어떻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등호는 a랑 b가 같을 때만 성립하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자, 증명하는 과정은 우리가 봤어. 양변을 그냥 제곱해갖고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버렸어요. 그죠? 그랬더니 완전 제곱식이 나왔고 완전 제곱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뺀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앞에 게 항상 뒤에 것보다 크거나 같거나를 알 수 있었고요. 근데 등호 성립할 때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죠? 이제 이 친구를 그냥 우리가 라지 A라고 그럴까? 앞에 있는 걸 라지 A라고 하고요. 뒤에 있는 걸 라지 B라고 할게요. 산술 평균이랑 기하 평균인데 산술이 기하라고 이 두 놈을 보면 이 앞에 있는 라지 A라고 하는 놈은 항상 B보다 크거나 같다며. 그러면 A 입장에서 내가 제일 작을 때는 누구랑 똑같을 때예요? B랑 똑같을 때가 된다는 거야. A가 B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니까.
맞나요? A가 항상 B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A 입장에서는 내가 제일 작을 때는 B랑 똑같을 때고요. B 입장에서는 그럼 B는 거꾸로 내가 제일 클 때가 누구랑 똑같을 때예요. A랑 똑같을 때가 돼. 그래서 A 입장에서 A의 최소값은 B가 되는 거고요. 거꾸로 B 입장에서 B의 최대값은 B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A가 될 때라는 거야. 근데 A 입장에서 최소값이 될 때가 B랑 똑같을 때인데 그때는 뭐가 같아야 되냐면 아까 이 스몰 a, b가 서로 같아야 될 때라고. B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B가 제일 클 때는 A랑 똑같을 때인데 그때도 B 입장에서 보면 A랑 B랑 어떨 때라고? 같을 때라고. 이럴 때에 A는 B가 최소값이 되는 거고요. B 입장에선 A가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을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라고 하고 얘는 절대부등식이고요. 반드시 그리고 우리가 꼭 따라와 줘야 되는 조건이 무슨 조건이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양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야 돼요. A랑 B가 둘 다 양수일 때에만 써먹을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앞에 있는 산술 입장에서는 기하가 제일 작은 값이 되는 거고 기하 입장에서는 산술이 제일 큰 때가 되는 건데 그때는 언제냐면 이 스몰 ab가 등호가 성립할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밑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형 22번 네 보면은 74번 문제 보면 두 양수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얘네들은 xy가 얼마일 때 최소값 어쩌고 저쩌고를 갖는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아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어이씨 처음부터 이런 문제네 다. 잘 봐요. 이렇게 된 식은요 일단 곱해져 있는 식인데 이 친구를 그냥 전개해서 다 풀어줄게요. 이렇게 곱하면 앞에 거 첫 번째 곱한 거 xy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곱하면 x 곱하기 x분의 3이니까 얼마 나올 거냐면 그냥 3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y분의 12 곱하기 y니까 10이 나올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 곱한 게 xy분의 36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식을 xy 더하기 xy분의 36 더하기 15 이런 식으로 일단 간단히 정리할게요. 그리고 나서가 중요한데 이 앞에 친구를 우리는 A, 이 뒤에 친구를 B라고 바라봐야 돼요. 이게 산술 기하평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양수 xy라고 나왔으니까 x 곱하기 y도 당연히 양수고요. xy분의 36도 당연히 양수예요. 이 당연히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우리가 이 산술기하를 써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네들은요 여기는 15는 그냥 떨거지로 생각하면 돼. 그냥 뒤에다 15 붙이면 되고요. 요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산술기하를 만들 거야. 아까 산술기하가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게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실제 문제를 풀 때는요 이렇게 된 애들보다 이렇게 된 애들을 더 많이 봐요. 이렇게 된 애들을 더 많이 사용해요. 그냥 2를 반대쪽으로 이항시킨 거야.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건 2루트 두 개 곱한 거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는 거를 실제 문제에서 훨씬 더 자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 a, b 두 개 더한 걸로 보면 2루트 두 개 곱한 건 어떻게 되냐면 2루트 두 개 곱한 게 딱 이렇게 되죠. 맞나요? xy 곱하기 xy분의 36이니까 산술기하 문제가 우리한테 주는 핵심이 바로 6입니다. 이게 산술기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서로 다른 두 개를 곱해놓고 보니까 문자가 사라져. 이게 산술기하의 핵심이에요. xy라는 문자를 사라져서 여기를 그냥 숫자로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그러면 얘네들의 값은 결국 2루트 36이면 루트 36이죠? 그럼 2 곱하기 6 더하기 15가 된 거야, 우변은. 그럼 우변의 값은 결국 얼마가 된 거냐면 27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이 좌변에 있는 이 전체 식은 항상 누구보다 크거나 같은 거냐면 27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값, 이 식의 전체 최소값인 b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27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등호가 성립할 때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등호가 성립할 때는 a랑 b가 어떨 때라고요? 같을 때라고. 요 친구랑 요 친구가 같을 때. 그래서 xy랑 xy분의 36이 같을 때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럼 넘어가면 xy의 제곱이 36일 때죠. xy가 얼마가 될 때냐면 6이 될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둘 다 양수니까 마이너스 6 이런 건 안 나옵니다. 제곱해서 36이어도. 이해되나요? 아, 이 문제 너무 어려운 문제로 나오는데. 자, 산술기하의 예를 하나만 더 드려줄게요. 예를 들어서 또 문제가 이래요. a-4 더하기 a-4분의 3 이렇게 나왔다면, 지금 문제도 a가 4보다 클 때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보통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야. 여기서도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이 친구를 봐야 돼요.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서로 다뤄두지 그러고 앞에를 a, 뒤에 걸 b라고 보면 얘네들의 핵심도 마찬가지야. a 플러스 b는 다시 또 헷갈릴까봐 한 번 더 쓸게요.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가 산술 기하평균인데요. a, b가 이렇게 됐으니까 2루트 두 개를 곱하면 그냥 얼마가 되냐면 3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얘네들의 값이 최소값이 2루트 3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앞에 있는 식의 좌변의 최소값이 2루트 3이 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a-4랑 a-4분의 3을 곱했더니 이 문자가 없어지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문제가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 유형 23번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x가 4보다 클 때 앞에는 3x고 뒤에는 x-4분의 3이에요. 이러면 우리가 이 식을 어떻게 시켜야 되냐면 좀 변형시켜줘야 돼요. 지금 나오는 유형의 핵심은 식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잘 봐. 이렇게 단순히 얘를 a, b로 놓으면은 두 개 곱한 게 지워지지 않죠. 문자가 지워질 리가 없죠. 그럼 문자를 지워지게 실제로 x-4라는 게 지워져야 되니까 이렇게 식을 변형시키는 거야. 이렇게 놓고 x-4분의 3 이렇게 식을 변형시키는 거야. 그럼 정혁아, 우리가 얼마를 새로 만들어냈나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12를 새로 만들어냈죠? 그럼 다시 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뒤에다가 식은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니까 플러스 12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이 앞에 부분을 우리는 a라고 넣을 거고요. 이 뒷부분을 b라고 넣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항상 누구보다 크거나 같냐면 2루트 두 개 곱한 거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9가 됐고요. 뒤에 있는 12는 그냥 따라와서 붙은 거죠. 2루트 그러면 3이니까 6. 그럼 이 전체 식은 18이 되죠. 그래서 이 식의 최소값은 그럼 봐봐. 여기는 18 이렇게 나온 거야. 그죠? 이 식의 최소값은 그래서 얼마가 18이 된 거고요. 그때의 x의 값이래. 그때 x값은 얘랑 서로 어떨 때라고 그랬어? 같을 때라고 그랬어. 그죠? 얘네들이 같을 때 여기도 잘 보세요.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푸는 법을 알려줄게요. 결국 산술 기하를 쓴 건 여기 있는 2루트 9예요. 그죠? 얘네들이 뒤에 있는 12는 그냥 붙었기 때문에 붙은 거고요. 그럼 얘네들이 결국 a 플러스 b가 최소가 될 때는 6이 될 때야. 그럼 a랑 b가 같아야 되니까 둘이 얼마씩 될 때? 3이 될 때. 이렇게 생각하면 계산이 쉬운 거예요. 그럼 3 곱하기 x-4가 3이 됐다는 건 x-4가 1이 됐다는 거고, 그때 x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5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쉽나? 쉬워지나? (80번)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80번 실수 x에 대해서 루트 x제곱이 x래요. 이 말이 x가 양수라는 거 의미하는 겁니다. 0 아니라고 나왔으니까. 원래 루트 x제곱은 x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x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지? 양수일 때 x로 나오고 음수일 때 마이너스 x로 나오고 그러죠. 근데 그냥 x가 됐다는 거 양수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도 이 식을 적절히 보면서 곱해서 지워지는 모양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럼 앞쪽에 있는 친구를 통분하면 x분의 x제곱 플러스 4가 되죠. 더하기 뒷부분은 x제곱 플러스 4분의 16x가 된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 걸 a로 보고 뒤에 걸 b로 보고 또 산술기하를 쓸 거야. 그럼 얘네들은 2루트 2개 곱한 건데 곱하면 16만 남았죠. 2루트 16은 2, 4, 8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최소값은 8이 되는 거고요. 그때 얘네들의 값은 각각 얼마가 돼주면 되냐면 8을 반으로 쪼개서 4씩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 다음 유형 82번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앞쪽에 있는 친구의 최소값만 물어보고 있었어. 그죠? 그러니까 A 입장에서 산술 입장에서는 기하가 최소값이라고 했고 기하 입장에서는 산술이 최대값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누구만 물어보고 있었냐면 산술이의 최소값은 얼마야만 물어보고 있던 거예요. 이제는 기하의 최대값은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애들이 나타나요. 그럼 산술이는 보통 우리가 A 플러스 B를 만든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2루트 AB 형태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 기하 쪽 입장에서는요 그냥 뭐만 보면 이쪽에 더해진 이 친구를 무조건 산술로 봐요. 앞쪽에 있는 5x 플러스 2y를 산술로 봐. 얘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x 플러스 y가 2루트 x, y 이렇게 된 식을 찾지 않을 거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된 식을 찾지 않는다고. 얘를 물어봤으니까 나는 거꾸로 얘로 갖다가 산술기하식을 만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식이 아니라 문제에서 주어진 그냥 이 친구를 가지고 만들어내요. 그러면은 xy가 양수니까 5x랑 2y도 각각 양수일 거고요. 그럼 5x 더하기 2y는 항상 누구보다 크거나 같냐면 2루트 2개 곱한 거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은 2루트 10xy 이렇게 되죠. 여태까지 핵심은 뒤쪽 곱한 게 지워지면서 숫자로 나타나는 게 산술 입장에서 최소값을 물어볼 때 핵심은 곱해진 애들이 문자가 지워지는 거였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5x 플러스 2y를 그대로 그 애들을 가지고 산술 기하 평균 식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5x 플러스 2y가 20이란 거 알고 있으니까 제 대신에 그냥 20을 대입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나요? 그리고 이 식을 이제 xy로 정리할 거예요. 양변에 2를 나눠버리고요. 그럼 이제 루트 10xy를 왼쪽에 쓸게. 루트 10xy는 항상 1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양변을 제곱하면 10xy는 항상 10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여기서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xy는 항상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xy가 가지는 최대값은 얼마가 되냐? 1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때 xy 값이래요. 그때 xy는 얘랑 얘랑 서로 어떨 때야? 얘네 둘이 같을 때야. x랑 y가 같을 때가 아니라 내가 산술기하를 쓴 건 5x 플러스 2y였잖아. 그죠? 얘네들이 같을 때고 근데 얘네들이 아까 20이라고 했으니까 각각이 얼마가 될 거냐면 10이 될 때 이때는 이렇게 반으로 잘라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x는 얼마? 2, y는 5 이렇게 될 때가 x 곱하기 y의 최대값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처음에 보면 잘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 세수는 알았습니다. 얼른 갔다 오십시오. 갔다 오세요. 잠깐만 쉬었다가 얘네들 갔다 오면 시작하지요. 민호는 오늘 앞에 왔어? 계약해서 이제 다시 뒤로 하는 건가? 넘어가서 민호는 이거 보세요. 그 다음 87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도형에서 활용인데요. 도형 활용은 뭐 산술 기하가 익숙해졌으면 도형 활용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아직 안 익숙해졌으니까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 87번 봅시다. 길이가 32인 줄을 모두 사용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세 개의 직사각형이 이루어진 구역을 만들려고 한다. 구역 전체 넓이의 최대값 구하래요. 보통 이런 건 이렇게 나눠요. 가로를 요 길이를 갖다가 뭐 x, 세로 한 칸을 놔도 되고 전체를 놔도 되고 그냥 전체를 놓을까? 어떻게 놔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세팅하는 거에 따라 달라. 요 세로를 y라고 놨어. 그럼 가로는 지금 몇 개의 줄이 필요해요? 4개 줄이 필요하죠? 세로는 2개 줄이 있죠? 그러면은 4개 줄하고 세로 2개 줄을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올 거냐면 32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식이 하나 만들어진 거고요. 구역 전체 넓이래요. 이거는 첫 번째는 줄의 길이죠. 두 번째는 넓이에 대한 식을 찾아볼 건데, 넓이는 그럼 가로는 x고요. 세로는 y야. 그래서 결국 x 곱하기 y의 최대값,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좀 전에 봤던 아까 이런 문제랑 똑같은 거야. 5x 플러스 2y가 20일 때 xy 최대값. 여기는 4x 플러스 2y가 32일 때 xy의 최대값.
이렇게 물어본 거랑 똑같은 모양인 겁니다. 그럼 얘네를 가지고 산술기하를 만들죠. 4x 플러스 2y 이 친구를 가지고 만들면 2 루트 2개 곱한 거니까 8xy 이렇게 된 모양이고요. 거기서 4x 플러스 2y가 30인 걸 아니까 우리는 32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식을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2를 나눠주고 루트 그럼 8xy 쪽으로 정리하면 얘네들이 16보다 작거나 같다. 8xy는 16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서 8 나눠주면 xy는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3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서 넓이의 최대값이 3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활용할 때의 포인트는 요걸 가지고 산술 기하를 만든다는 거, 그지? 항상 곱한 애들의 최대값 구하라 그러면은 더한 애들 그 모양 그대로를 가지고 산술 기하를 만들어 갈 거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 어려운 놈 나오네. 지금 나오는 건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래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요, 코시라는 아저씨랑 슈바르츠라는 아저씨 둘이서 같이 만들어낸 거라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얘네 또 식 모양 자체는 복잡한데 이렇게 나와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요거라서 얘네들은 선생님은 이걸 거꾸로 써놓는 걸 더 좋아하는데 ax 플러스 by라고 하는 애들의 제곱이 항상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얘도 당연히 절대 부등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ax 이거 지금 다 문제라서 우리가 조금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거야. 2x 플러스 3y의 제곱은 항상 누구보다 작거나 같냐 그러면 개수끼리 제곱한 거 2제곱 더하기 3제곱 그 다음에 문자끼리 제곱한 거 x제곱 더하기 y제곱 요거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래요. 증명 한 번만 해주면 여기도 얘가 얘보다 항상 작거나 같은지를 알려면 여기서 여기를 그냥 뭐 해줄 거냐면 빼줄 거예요. 빼주는 과정 여기 가로가 잘못 쳐져 있네. 여기 이렇게 되죠. 빼줄 건데 그럼 ax 플러스 by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개수들의 제곱 문자들의 제곱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자 이렇게 하면 얘네를 다 싹 전개할 거야. 전개하면 앞에 거는 a제곱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bxy 플러스 b제곱 y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뒤쪽 빼기는 이렇게 전개하면 a제곱 x제곱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a제곱 y제곱 요 위에 거 전개하면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x제곱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b제곱 y제곱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지워지는 친구 봅시다. a제곱 x제곱 지워졌고요. 그 다음 b제곱 y제곱도 지워졌어요. 그리고 이 식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여기 있는 요거부터 쓸게요. a제곱 y제곱 그 다음에 이 친구 마이너스로 묶였으니까 마이너스 2ab xy가 되고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b제곱 x제곱은 마이너스로 묶였으니까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 친구를 여기서 봐봐. ay의 전체 제곱이잖아. 그리고 ay 곱해져 있는 거 보이시죠? 뒤쪽은 bx의 전체 제곱인데 여기 bx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식을 변형을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변형하냐면 마이너스 ay 마이너스 bx의 전체 제곱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 실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얘네들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래서 a제곱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이 얘네들의 제곱 얘네들을 각각 곱한 것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절대부등식을 증명하는 게 아까 산술기하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도 그렇고 그냥 빼서 전체식 쭉 정리만 하면 완전 제곱식으로 항상 묶여져요. 절대부등식은 이렇게 완전 제곱식,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이용해서 증명하는 애들이 많고요. 여기서도 그럼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얘가 0이 될 때니까 ay-bx가 0이 될 때고요. 그럼 ay랑 bx랑 같을 때고요. 이거를 양변의 xy로 나누면 x분의 a랑 y분의 b가 같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는 바뀌어 있죠? a분의 x 이꼴 b분의 y인데 똑같은 식이에요. 어차피. 그죠? 분자 분모가 거꾸로 바뀌었을 뿐이니까 양쪽이 똑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같을 때 성립한다 얘기하는데 여기는 등호가 같을 때 성립한다는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요. 물론 물어보는 문제도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낮고 얘네들은 그래서 어떻게 물어보게 되냐 이렇게 말해요. 두 실수 xy에 대해서 x제곱 y제곱이 각각 더한 게 100일 때 3x 플러스 4y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나는 무조건 저 3x 플러스 4y를 가지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수들 제곱 3제곱 4제곱 여기는 x제곱 y제곱 이렇게 만들어주는 모양이에요. 이해되나요?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근데 x제곱 y제곱이 문제에서 얼마라고 나왔냐면 이 친구가 그냥 100이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3제곱 4제곱 더하면 25가 되죠.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변이 항상 누구가 되면 2500 되는 거예요. 2500이면 50의 제곱인가요? 그래서 3x 플러스 4y의 제곱이 50의 제곱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이게 성립하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는 최대값만 물어봤는데요. 코시-슈바르츠 애들은요. 최대값만이 아니라 최소값도 같이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제곱이 50제곱이니까 얘네들은 50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5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되거든. 그래서 이 친구의 최대값은 50이 되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50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리고 그때 xy 값은 각각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랑 얘의 b가 똑같을 때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봤지만 뭐 x분의 a 이꼴 b분의 y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은 x분의 3이랑 y분의 4가 같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4x랑 3y랑 같게 될 텐데요. 문제에서 x제곱 y제곱이 더해서 100 이렇게 나왔거든. 거기다가 이 식을 또 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얘는 그때 xy 값을 잘 물어보진 않아. 식이 너무 지저분해져서 너네들 계산하기 많이 어려워할까봐. 여기는 기본적인 문제라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럼 실제로 y를 정리할까? y는 3분의 4x가 되니까 이 식의 y 대신에 3분의 4x를 대입하면은 x제곱 더하기 9분의 16 x제곱 이꼴 100 이렇게 된 거고요. 9분의로 통분하면 9분의 25 x제곱 이꼴 100 이렇게 된 거니까 지워지면 4. 그래서 x제곱이 9, 4, 36 x가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한테 좀 많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플러스 마이너스 3이냐? 플러스 마이너스 6이지. 많이 어려우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설명 전체적으로 해줄게요. 이게 좀 너네 지금 머릿속에 과거가 많이 왔을 것 같다. 자, 그러니까 코시-슈바르츠 특징은 제곱이 항상 보여요. 산술기하랑은 다르게 제곱이 항상 보이고요. 밑에 있는 문제 한번 또 갑시다. 96번 문제 볼 건데요.
5x 플러스 2y가 29일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럼 여기도 그냥 코시슈버르츠 식을 쓰는 거야. 5x 플러스 2y의 제곱은 항상 누구보다 작거나 같냐면 5제곱 플러스 2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된 식이 나올 거거든. 근데 이 친구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나왔냐면 29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9의 제곱은 여기도 계산해 보니까 29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계산은 비교적 간단하게 만들어줘요. 양변에 29 나눠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항상 29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니까 최소값 29 뭐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x값 y값 이런 거 잘 안 물어봅니다. 거의 안 물어봐요. 코시슈버르츠 부등식은 그래서 제곱이 잘 보일 거라는 거. 오른쪽 활용 문제도 갑시다. 여기도 도형 활용하는데요.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의 지름 AB와 원의 점 C에 대해서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래요. 그래서 여기를 X로 놓고 여기를 Y로 놓을 거야. 그리고 여기는 지름이니까 4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지름에서 나간 원주각이 항상 우리 몇 도라는 건 알고 있나요? 90도라는 건 알고 있죠. 얘네가 무조건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거 알고 있어.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일 거냐면 4의 제곱인 16이다. 요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둘레의 길이는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4가 되는 거잖아. 그죠? 여기서 4는 조금 있다 생각하기로 하고요. 일단 무조건 x 플러스 y값만 문자니까 얘네들의 최대값을 구해주는 거야. 그럼 x 플러스 y는 제곱을 하면 얘네들은 앞에 개수가 1, 1이니까 1제곱 더하기 1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코시슈버르츠 부등식을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1, 1일 때도 당연히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6인 거 알고 있죠? 이 친구가 16, 이 친구는 1제곱 더하기 1제곱 했으니까 2가 됐으니까 얘네들의 제곱이 3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x 플러스 y는 누구보다 작거나 같냐면 루트 32, 4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y의 최대값은 4루트 2가 되고요. 둘레는 거기다가 4를 더해야 되니까 3번이 최대값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여기는 조금 많이 어려울 건데요. 어쨌든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친구가 우리들의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어려워도요. 여기 있는 문제 다 완벽하게 머릿속에 정리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쭉쭉쭉 문제 푸시고 어려운 문제는 질문으로 남겨놓으시면 질문 다음 시간에 아마 질문 무진장 많이 나올지도 모르겠는데요. 질문 싹 다 받아들이고 머릿속에서 한 번 더 저장한 다음에 그대로 끝내셔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기말고사 공부할 때 다시 제대로 빡세게 해야지 이 생각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시간 조금 남았는데 쉬십시오.